자, 우리가 설립에 의한 주권자의 권리 8번째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8번째 권리가 뭐였죠? 바로 사법권을 지닌다는 것. 근데 이때 하나 기억할 것은 이 사법권이 8번째 권리로 주권자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이 사법권이라는 게 뭘 해결한다고 했죠? 백성들 사이, 국민들 사이에 분쟁을 해결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때 분쟁을 해결한다고 할 때 그 분쟁이라는 것이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의 뭘 침해하는 것?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 내 것이 아닌데 저 사람 것인데 저 사람의 소유인데 침해할 때 그 소유권에 대한 권리의 침해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난다는 것이죠. 분쟁이 권리의 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권리의 침해가 분쟁을 가져오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주권자가 가진 사법권의 기능이다. 특히 이 권리의 침해가 어떤 부분에서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 이 소유권이 자연 상태에서는 없었죠. 그죠? 없었는데 국가가 설립되면서 무슨 법에 의해서? 시민법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 소유권을 백성들 상호간에 침해하게 되면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분쟁을 신문하고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 주권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기억할 것은 요 권리의 침해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권리의 침해가 주권자는 백성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주권자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백성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였죠?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주권자가 하는 모든 행동, 주권자가 하는 모든 판단은 누구 자신의 행동과 판단이기 때문에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본인의 행동, 본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주권자가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판단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백성들 각자 본인의 행동과 판단이기 때문에 백성들 본인이 한 행동을 가지고 주권자에게 왜 내 권리 침해했어? 왜 내 권리 침해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기가 행동하고 주권자에게 권리 침해 비난할 수 없고 자기가 자기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한 행동이기 때문에 자신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주권자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백성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홉스가 하죠. 자, 홉스가 이런 얘기도 하죠.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은 권리를 위임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은 권리를 위임해준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위임받은 사람은 누구? 주권자. 위임한 사람은 누구? 사람들. 지금은 국가가 성립되었으니까 주권자의 백성들. 그러면 주권자는 권리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위임한 백성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 요게 홉스가 권리 침해, 주권자는 백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홉스가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뭐냐면 백성들 상호간, 즉 A라는 백성이 B라는 백성에 대해서 권리 침해할 수는 있다는 거죠. 요 때는 권리 침해가 가능하다. 왜? 국가가 설립되면서 시민법에 의해서 A의 것, B의 것이라고 하는 무슨 권? 소유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 저 사람의 것인데, 내가 자연 상태처럼, 나 마무리된 권리 있어. 내 거야. 라고 가져가면 이거는 악, 이거는 불법, 이거는 저 사람의 소유에 대한 권리 침해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시민법을 위반한 것, 자연법을 위반한 것, 사실에 관한 그런 분쟁에 대해서 신문하고 결정해주는 그런 권리, 사법권이 바로 설립에 의한 주권자의 권리 8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9번째. 자, 9번째 이 주권자의 권리는 어떤 거냐면, 다른 민족 또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 전쟁이다, 공격! 다른 민족이나 그리고 다른 국가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가 주권자에게 있다는 거죠. 또는 전쟁을 하다가 아니야 이거 국민들한테 이거는 우리 백성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안 되겠다. 그냥 화해해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강화한다고 그러죠. 그죠? 화해를 하는 거를 강화. 서로 전쟁을 그만두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요 강화할 수 있는 권리도 누구에게? 주권자에게 있다. 그러면 자, 전쟁을 선포하게 되면 전쟁하기 위해서는 이제 군사력을 모으는, 전력을 집중시키는 이런 군권에 관한 권리가 군사권이 이 주권자에게 있다는 거죠. 군사권이 있고, 그리고 이 군사들을 먹이고 군사들에게 생활비 주고 하기 위해서는 또 군사들이 대포 쏘려고 하면 대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대포를 만드는 돈이 필요하겠죠. 그 돈은 백성들에게서 세금으로 걷어야 되는 거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을 징세한다고 하죠. 이 군권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징세권, 군권, 징세권, 세금을 거두는 거둘 징자죠. 세금을 거두는 권한, 이런 것들을 다 누가 가진다? 주권자가 가진다. 그러니까 홉스 당시의 임금이었던, 물론 이제 1649년 리바이어던이 영국 잉글랜드 런던에서 출간되기 2년 전에 찰스 1세가 처형당하죠. 그 처형당한 것이 뭐 때문에? 누구와의 불화? 의회와의 불화 때문이었죠. 왜? 잉글랜드 위에 북서쪽에 어느 나라? 스코틀랜드. 그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를 공격했죠. 공격하니까 찰스 1세가 그 스코틀랜드와 전쟁을 선포하고,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 거죠.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양식도 주고, 칼도 주고, 총도 주고, 대포도 주고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 당시 그 세금을 거두려면 어디에서? 의회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의회. 그런데 의회가 그 임금의 그런 전쟁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 거두는데 협조를 하지 않았던 거죠. 홉스는 그게 잘못이다. 세금을 거두는 권한이 의회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누구의 권한이다? 주권자인 찰스 1세,
국왕의 권한이었는데 그 권한을 국왕으로부터 의회라고 하는 주권자가 아닌 단체가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 잉글랜드가 이렇게 내란에 빠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적이 되어서 싸우는 그런 흡사 무슨 상태와 같은 전쟁 상태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군권 전쟁이다. 스코틀랜드 이놈들 우리나라를 공격해와 이놈들 당장 물리치자. 그리고 그 군대가 사기 충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세금을 거두어서 병사들에게 맛있는 거 주고 따뜻한 옷 입히고 그리고 격려금도 많이 주고 대포도 아주 성능 좋은 대포 만들어서 주고 해야 된다. 이 권한이 주권자에게 있어야지 의회에 승인받고 의회가 승인 안 해주면 계속 기다리고 그러다가 의회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임금이 처형되고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국가가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요. 홉스 아저씨가 본 그 주권자의 권리, 크게 중요한 거 한 9가지. 더 홉스 아저씨가 많이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거 한 9가지 정도 이야기했는데요. 요 주권에 대해서 홉스 아저씨가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자, 요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9가지,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요. 요 주권자의 권리의 설립에 의해서 형성된 요 주권자의 권리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특징은, 첫째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주권자의 권리는, 이 주권이죠. 주권자의 권리니까. 요 주권은, 다른 사람과 나누어서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군권은, 군대에 관한 권한은 내가 가지고, 세금을 거두는 권한은 네가 가져.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학설을 규제하는 권한은 내가 가질 테니까 사법권은 네가 가져.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법권은 내가 가지고 입법권은 당신이 가져. 이렇게 나누어서 가질 수 없다. 요거를 우리가 주권은 분할할 수 없다. 주권은 분할할 수 없다. 사법권, 입법권, 집행권 이런 거 분할할 수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진 나라는 버틸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갈라진 나라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망하는 것처럼 주권이 분할되고 주권이 분리되고 주권이 나누어지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고 망하게 된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라가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지키고 적들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방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권이 분할되면 안 되고 주권이 분리되면 안 되고 주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요거를 홉스 아저씨가 이런 예를 들거든요. 자, 어떤 예를 들으냐면 홉스 아저씨가 설립에 의한 주권자의 권리 8번째 어떤 권리? 사법권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주권자는 주권 중에서 사법권이 있었죠. 어떤 권한? 백성들 사이에 시민법, 자연법, 또 어떤 사실에 관한 그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서로 백성들 상호간의 권리 침해에 관한 그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신문하고 결정해서 분쟁을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 주권자의 사법권이 주권인데요. 그 사법권에 의해서 네가 지금 저 사람 소유권을 침해한 거야. 너 징역 3년.
A라는 사람한테 징역 3년을 딱 선고했거든요. 사법권에 의해서. 그런데 A가 집에 있는 칼 들고 와가지고 집에 하인들하고 같이 칼 들고 와서 막 나 감옥 갈 수 없다 하면서 막 저항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저항할 때 어떻게 될까요? 군인들이 가서 요즘으로는 경찰이 되겠죠. 경찰 군인들이 가가지고 이 사람을 제압해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그 사법 판결에 대한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법권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움직이는 범죄한 사람들, 사법 판결에 의해서 범죄했다고 인정된 사람들을 뭐 처형시키기도 하고 감옥에 투옥시키기도 하고 또 구금하기도 하는 그런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군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법권하고 군권이 이렇게 나누어져 버리면 사법권은 주권자가 가지고 군권은 다른 어떤 군대 장군이 가지게 되면 이거는 주권이 나누어져 가지고 군권을 양도해 버리면 군권을 어떤 아주 싸움 잘하는 그런 장군에게 양도해 버리면 이 사법권은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사법권이 무용지물이 돼 버린다. 그래서 사법권과 군권을 분리하면 안 된다. 분할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군권이 있는데 군권이 있지만 그 군인들을 먹여 살리고 군인들에게 생활비 월급 주고 해야 그 군인들이 힘이 나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 텐데 그러지 않고 군인들한테 야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거니까 목숨도 바치는데 오늘 하루 굶자. 우리 이번 일주일은 굶으면서 한번 우리 금식하면서 한번 싸워보자. 집에 생활비도 안 줘가지고 아유 나라가 지금 위태로우니까 1년만 참아라. 생활비 1년 동안 없다. 그러면 이 군인들이 힘이 나가지고 싸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군인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만약에 이 세금을 징세권을 양도해 버렸어요. 그러면 아무리 군주가 사법권 지니고 있고 군권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징세권이 나누어져서 징세권은 다른 어떤 사람이나 합의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군권이 있다는 게 아무 소용없고 또 군권이 발휘 안 되면 사법권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돼버린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9가지의 주권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홉사이 씨가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주권은 무용지물이 된다. 모든 권한을 누가 주권자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라도 분할되고 하나라도 분리되면 이 주권은 성립될 수 없다. 그래서 또 이런 예도 들어요. 어떤 예를 들었냐면 사법권, 군권, 징세권 이런 건 중요하니까 주권이 가지고 학설을 규제하는 사상을 규제하는 의견을 규제하는 권한은 그냥 학자들이 가지세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학설을 규제하는 이런 권한을 주권자가 양도해 버렸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사법권, 군권, 징세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설, 사상, 의견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을 검열하고 규제하는 권한을 주권자가 가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아이고 우리 주권자는 이 세상에서만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내가 죽고 나면 저 하늘나라에 가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 텐데 그 기간은 이 주권자가 다스리는 짧은 기간에 비하면 비교도 안 돼. 주권자보다는 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이러면서 학설과 사상과 의견을 규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뭘 일으킬 수도 있다?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권자에게 항거하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설이나 규제권을 양도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것에 관한 어떤 공포, 이런 것 때문에 뭘 일으킬 수도 있다? 내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즉, 사법권, 군권, 징세권 뿐만 아니고 모두 학설을 규제하는 권한도 누가? 주권자가 주권으로서 가져야 된다. 이것 중에 하나라도 분리되면 코먼웰스가 그 코먼웰스의 원래 목적, 나라의 백성들의 평화를 도모하고 그리고 유효한 신의계약을 준수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였죠? 유효한 신의계약을 이행하는 것. 그게 바로 정의였죠. 국가는 이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유효한 신의계약을 사람들이 이행하고 따르고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설립 목적인 평화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권 중에서 하나라도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다 주권자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권자의 권리가 분할될 수 없다라고 했죠. 요거를 홉사이 씨가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주권이 분할될 수 없다. 요거를 어떻게도 이야기하느냐면요. 홉사이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권자가 이제 주권이 있죠. 그죠? 어떤 주권? 전쟁을 선포할 권리, 강화 매절 권리, 또 어떤 공무원들을 임명할 권리, 상을 줄 권리, 처벌할 권리, 법을 만들 권리, 사법권, 그리고 사상을 규제할 권리, 이런 또 세금을 거둘 권리, 이런 주권이 있는데 이게 분할이 안 되는데 요 중에 일부, 아무래도 사상 규제는 이거는 대주교에게 양도한 것처럼 딱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사상 규제는 대주교에게 또는 군대 통수권은 어떤 장군에게, 군권은 어떤 장군에게, 또 징세권은 어떤 세무에 아주 능통한 사람에게 그 징세권을 양도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임금님이 사상에 관해서는 저 대주교님한테 권한을 양도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양도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일 때가 있는데 이거 홉사이 씨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주권자가 직접적인 표현으로 나 주권 포기하겠다. 나 오늘부로 주권 포기하겠다. 라고 직접적으로 내가 주권을 포기한다고 표현하지 않았다면 이 주권이 일부 양도된 것처럼 보이는 이것도 무효다. 주권이 양도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권자가 나 오늘부로 주권 포기한다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주권은 다 누구에게 있다? 주권자에게 있다. 주권의 일부가 다른 사람, 즉 그 나라 안의 그 주권자의 누구? 백성에게 일부가 양도된 것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요, 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홉사이 씨가. 어떤 이야기도 하느냐면, 지금, 이 주권자라는 명칭이 누가, 주권자님, 우리의 주권자님, 이런 명칭을 누가 부여해 준 것이죠? 하나님,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주권을 세우고 우리 주권자님을 세우고 그 주권자에게 우리 복종하자라고 그 주권자의 명칭을 사람들, 지금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백성들이 되겠죠.
백성들이 주권자를 세우고 주권자에게 주권자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했다는 거죠. 자, 백성들이 주권자라는 명칭을 부여했는데요. 이게 주권자가 주권의 일부를 다른 백성들 중 누구에게 양도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 징세권은 이 사람에게, 군권은 이 사람에게, 학설과 사상을 규제하는 것은 대주교에게, 또 사법권은 어떤 재판 잘하는 사람에게, 입법권은 법을 잘하는 사람에게 다 주권의 일부를 다 양도해줬어. 그래가지고 거의 주권이 없어.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 주권자라고 명칭을 부여하지 않게 되면 이 주권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주권을 양도한 주권자가 이제 주권의 일부를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양도하죠, 그죠? 근데 백성들의 일부가 그 주권의 일부를 양도받아가지고, 이제 주권 없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네? 그럼 이제 주권 아님? 이제 주권자를 주권자라고 안 불러?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백성. 그렇게 되면 이 주권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여전히 주권자를 누구로? 주권자님 명령해 주세요. 저희들이 복종하겠습니다. 저희 우리나라의 평화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저거로부터 저희들을 방위해 주세요. 유효한 신의 계약이 지켜줄 수 있도록, 정의가 지켜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그 주권자에게 명칭을 부여하는 한 주권의 일부는 백성들에게 양도될 수 없다. 이해되시죠? 그죠? 예. 이렇게 홉스가 설명을 했습니다. 설립에 의한 주권자의 권리에 대해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주권자의 권리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느냐면, 자, 이 주권자의 권리가, 첫째,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요 주권자의 힘과 그리고 백성의 힘을 이야기하거든요. 주권자의 힘. 그 당시 잉글랜드, 홉스가 살았던 나라가 잉글랜드였죠. 그죠? 그 잉글랜드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주권자, 국왕의 힘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보다는 국왕의 힘이 더 크지만 백성 전체의 힘보다는 국왕의 힘은 작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잉글랜드에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홉스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백성 각자 백성들 개인의 힘에 비해서는 주권자의 힘이 더 크지만, 하지만 백성 전체의 힘보다는 이 국왕의 힘이, 주권자인 국왕의 힘이 더 작다. 백성 전체의 힘이 더 국왕의 힘보다 크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 홉스가 살던 잉글랜드에 많이 있었는데요. 홉스는 이 견해를 당연코 부정합니다. 홉스는 일단 주권자인 국왕의 힘이 백성 개개인의 힘보다 크다는 말은 맞다. 하지만 백성 전체의 힘보다 주권자인 국왕의 힘이 더 작다는 말은 이거는 틀린 말이다. 왜 틀렸냐면, 홉스 아저씨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만약에 이 백성 전체라는 것을, 백성 각자를 모은 것이 전체다. 그래서 백성 전체는 백성들 각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백성들 개인의 힘은 주권자인 국왕의 힘보다 더 작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각자가 모인 전체의 힘은 주권자인 국왕의 힘보다 크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백성들 전체를 또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이 백성 전체가 전체로서 하나의 인격을 이야기한다면, 전체로서 하나의 인격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의 인격으로서 백성들의 인격을 다 지니고 있고 그 백성들의 인격을 대표하고 있는 주권자와 같은 것이다. 이 하나의 인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주권자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백성 전체, 하나의 백성 전체가 하나의 인격을 가리킨다면 그 백성 전체의 힘이 바로 주권자의 힘이 된다. 백성들 전체가 하나의 인격을 가리킨다면 그 하나의 인격은 주권자와 같기 때문에 그 백성들 전체의 힘은 주권자인 국왕의 힘보다 큰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 전체의 힘이 바로 주권자의 권력, 주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잉글랜드에서 많이 퍼졌던 주권자인 국왕의 힘이 백성들 개인의 힘보다 크다는 말은 맞지만 전체의 백성들 전체의 힘보다 작다는 말은 틀렸다. 이렇게 그만큼 주권자의 힘이 크다는 것을 홉스가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명예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명예. 어떤 이야기 하냐면요.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주권자의 명예 하고 백성의 명예를 이야기하면서 백성들 개개인의 명예가 있고 백성들 전체의 명예가 있을 수 있는데 홉스 아저씨는 주권자의 명예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명예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명예보다 크다. 그러면 백성들 전체의 명예하고 이 주권자의 명예 어떤 게 더 클까요? 홉스 아저씨는 주권자의 명예가 백성들 전체의 명예보다 더 위대하다. 그만큼 주권자의 명예가 크고 위대한 것이다. 힘도 명예도 결코 백성들 전체보다 작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홉스 아저씨가 강조했습니다.